KTX 강릉선 탈선 사고 이틀째인 오늘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강릉과 진부 사이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하루 종일 여행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초동조사를 벌인 결과 역시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이 아닌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인 것으로 좁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내일 새벽 2시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시간 정도 남은 건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이제 뒤로 사고 열차 복구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복구 작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탈선한 열차를 복구하는 작업은 어제 낮 12시 10분에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당초 차량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31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10분까지는 차량 복구를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로 아래 내려놓은 기관차와 오늘 오전 차량 기지로 들어간 객차 한 량을 뺀 나머지 열차 8량은 저녁 8시가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곧 차량 기지로 끌고 가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늦어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초에는 이제 또 내일 새벽 2시까지는 복구를 마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계획은 가능한 겁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복구가 마무리돼도 망가진 선로와 전기 등도 손봐야 합니다. 이 코레일은 400명 가까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오늘도 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밤샘 작업을 벌입니다. 일단 코레일은 당초 목표보다 조금 늦지만 내일 새벽 3시 전까지는 복구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2분 강릉역을 출발하는 KTX 열차는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내일 새벽 표를 산 승객들은 일단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자, 오늘 이제 주말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열차편이 끊긴 승객들 상당한 불편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승객 수송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오늘도 KTX 강릉선은 서울에서부터 진부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이 진부에서 강릉까지 구간에는 버스 45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제 7,800여 명, 오늘은 4,500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버스 이용객에게는 KTX 운임의 50%를 현금으로 주거나 해당 구간 열차를 한 번 무료로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에 오늘 가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오늘 오전 현장을 찾아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국무총리까지 나서 강하게 질책했는데도 또다시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더는 좌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이 결과에 따라서 코레일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KTX 탈선 사고 복구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탈선 사고의 원인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철도사고 조사국은 초동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신호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선로에 각각 전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 원인이 신호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차가 서울 방향으로 가도록 선로 전환기가 열려야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충분히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강릉 차량 기지로 가는 방향과 서울로 가는 방향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입니다. 이곳에 선로 전환기가 각각 설치됐는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로가 반대로 연결돼 있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입니다. 조사위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회로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호 부분에 대한 결함을 확인했고 누가 중간에 옮기지 않는 이상은 당초부터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사위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고 원인을 단순히 기온 급강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강릉선 개통 1년 만에 사고가 나
애초에 부실 시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의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신호체계의 오류가 사고 원인으로 좁혀졌는데 또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사고가 추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추위 때문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또 잘못된 신호는 어떻게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영탁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강추위가 원인이었다. 일단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런 주장을 처음 제기한 것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었습니다. 어제 공식 브리핑 발언이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선로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이고 추정된다고 하긴 했지만 코레일의 수장이 또 첫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한 거라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로 너무 추우면은 열차가 탈선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먼저 열 팽창과 수축 현상 때문에 일반 열차는 선로 한 구간을 25m 정도씩 끊어서 연결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겨울에 특히 열차가 덜컹거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KTX는 시속 300km 이상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한 구간이 300m, 그러니까 10배 정도 이상 긴 선로로 공사를 합니다. 긴 만큼 수축도 많이 일어나서 틈이 넓어졌을 것이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아, 일반 열차와 KTX 열차의 선로 간격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사고 당시에 얼마나 추웠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난 어제 오전 7시 30분 강릉 일대의 기온을 살펴보면요. 영하 7.6도였습니다. 바람은 초속 1.2m 정도로 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날 만큼 춥지도 않았고 바람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지면 온도를 알아봤는데 지면 온도는 영하 5.6도로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강원도에서 이 정도 추위가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큰 사고가 날 정도로 춥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군요. 네, 전문가들 반응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KTX 선로는 열 팽창과 수축에 강한 소재를 쓰는 데다 고정 장치도 훨씬 강력해서 길이 변화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저 영하 20도, 또 최고 60도로 설정해 시공을 하는데 이 정도 기온에 문제가 났을 가능성은 낮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조사 당국이 제시한 원인으로 좀 가볼까요? 신호 체계가 잘못됐는데 탈선 사고가 났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번 사고는 선로가 나눠지는 분기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지금 항공 촬영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차는 바퀴 안쪽이 방향을 잡고 바깥쪽은 그냥 선로 위에 얹혀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레일을 이었다가 끊었다가 하면 이렇게 A 방향으로 가던 열차가 B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오작동이 일어나면 레일이 끊어지는 충격을 받아 탈선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1년 KTX 탈선 사고도 비슷하게 이제 선로 전환기가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선로 전환기에 너트 하나가 빠져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대로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정확한 사고 원인은 그렇다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트 하나가 빠져서 사고를 일으켰다. 이걸 밝혀내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워낙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아서 특정 원인으로만 단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은 눈으로 사고 현장을 본 결과에 따른 것이고 조사위가 정확한 결론을 내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한편 오늘 진부역은 하루 종일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강릉에서 진부 사이 구간에 KTX가 멈추면서 대체 버스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일정이 망가졌다는 불만부터 기차 타기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홍지용 기자가 직접 KTX 강릉선을 타고 들어봤습니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로 승객들의 불편은 없는지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KTX 열차 사고에 대해 이용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강릉선을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광판에는 강릉역까지 가는 열차라고 나오지만 안내방송으로 도착지를 정정합니다. 우리 열차는 열차 탈선 사고로 진부 강릉역 간 연계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니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릉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립니다. 1시간 걸릴 거예요. 이 버스 뒤에 12시 45분에 도착하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버스가 움직이거든요. 강릉역에 대체 버스를 타고 간 결과 평소 KTX로 갈 때보다 36분 더 걸렸습니다. 대체 버스는 사람이 다 탈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배차 간격이 있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강릉선을 탔던 승객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좀 일정이 많이 좀 차질이 생겼는데 1시간 먼저 와서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힘들리니까 좀 잠자는 것도 힘들고.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열차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벌써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이게 시민으로서는 좀 그러죠. 강릉역 대기실은 한산했던 반면 진부역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꽉 찼습니다. 대체 버스를 타고 오는 승객을 기다리느라 열차가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은 오는 월요일부터 KTX 강릉선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주 동안 10건의 크고 작은 철도 사고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KTX입니다.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약자, 한국고속철도죠. 경부선 KTX에 이어 호남선, 강릉선까지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전국을 달리며 한 해 8천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우리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검토했던 고속철도 사업은 90년대 프랑스의 떼제베와 계약을 맺으면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04년 세계에서 5번째로 초고속 열차를 운행하게 됐죠. 프랑스에서 꾸준히 노하우를 배우고 또 자체 기술도 개발해 우리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KTX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됐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에 맞춰 개통한 강릉선 KTX는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이 방남했을 때 타면서 화제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도 정상회담 때 KTX 이야기를 꺼내면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면 방문 장소 1순위로 또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도입될 기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릉선 탈선 사고는 너무 갑자기 내려간 기온 탓으로 보인다는 코레일 측의 해명. 앞으로 한반도를 관통하고 더 멀리 뻗어갈 걸로 기대됐던 기차에게는 좀 옹색한 이야기로 들리죠. 그렇게 15명의 경상을 천만다행으로만 느끼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될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KTX였습니다.